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야. 자연에서 배워. 하는 주제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가회 206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짧은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생물도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지는 않아. 자, 저도 사실 자연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저번 시간에 정주행 회장이 빈대에서 배운 것으로, 빈대에게서 배운 교훈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연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비둘기 떼를 보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옥수수를 먹으려고 수십 마리 비둘기들이 바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는 발가락이 없거나 한쪽 다리가 없어서 기우뚱거리는 몸뚱이를 끌다시피 하면서도 열심히 먹이를 쪼는 놈들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 놈들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놈들 중에서 어느 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붉으니까 니들이 좀 봐줘. 니들이 나에게 먹이를 좀 갖다 줘. 말을 듣지 않는 몸뚱이를 기어코 질질 끌고서라도 먹이를 쫄 망정, 심지어 뒤처져서 먹이를 다 놓치더라도 그놈들은 다른 비둘기에게 자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야생의 새는 결코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 담양의 대나무 농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20-30m 이상 자란 큰 어른 대나무들이 빽빽해서 대숲에 들어가면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숲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막 자라난 새순이 보였습니다. 식물은 모두 빛을 받아야 살 텐데 저 새순들은 이미 다 자라버린 어른 대나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죽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른 대나무들이 다 차지해버린 세상 속에서 저 어린 죽순이 과연 한 점 햇볕이라도 쬐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순은 어른 대나무들에게 결코 자신의 자리를 내달라고 애걸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가 생길 때까지 오로지 햇볕을 향한 일념으로 쭉쭉 자란다. 그래서 대나무는 하루에 심지어 50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쑥쑥 자라다가 이윽고 찬란한 햇볕 아래에 자신의 자리 하나를 만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순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죽순은 그저 쭉쭉 자랄 뿐 햇볕을 구걸하지 않는다.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스스로를 연민하는 유일한 동물종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연민 때문에 인간은 약해지고 자멸합니다. 야생동물의 존엄성은 바로 이런 꿋꿋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들이여,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신체 결함 때문에 자기를 연민하지 말라. 그저 꿋꿋이 나아가라. 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들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이 없는 자는 참으로 강하다.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존귀하다. 이게 진정한 존엄성 아니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확언하면서 EFT를 해보죠.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기에 대한 연민이 없는 자는 참으로 강하다.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존귀하다. 이게 이제 진정한 자존심이겠죠. 자존감.
자기를 연민하지 않기. 자, 그다음에 자, 이번 내용은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을 견딘다 라는 내용입니다. 20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리창도 막 깨지고 정전도 되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뭐 여러 그루의 나무, 제법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그루의 나무가 바람에 뿌리가 뽑혀가지고 차를 덮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대략 30년 정도 됐으니까 그 나무들도 30년 이상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태풍 한 번에 확 꺾여서 잘려버린 셈입니다. 아주 아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뽑힌 나무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들 뭐 나이가 수령이 있는 만큼 대체로 줄기와 몸통은 커다란 반면에 뿌리는 너무 짱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뽑혀서 누워있는 나무들이 모두 하나같이 짱뚱한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언젠가는 큰 바람에 넘어지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몇십 년에 한 번일지도 모르지만 큰 바람이 불 것이다. 그때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의 학문은 이 태풍을 견딜 만한 뿌리가 있는가? 나의 사업은 이 태풍을 견딜 만한 뿌리가 있는가? 나의 지식은 이 태풍을 견딜 만한 뿌리가 있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장사상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반추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배울 것을 찾고, 이게 바로 사실은 살아있는 노장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에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서 내가 좀 더 뿌리를 더 깊이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 엄청 많이 했죠. 그게 뭐 학문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태풍 한 번 온다고 확 뽑혀버리는 그런 얕은 지식, 얕은 능력을 갖고서 자만하며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태풍을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것을 마치고요. 세 번째 얘기의 제목은 이겁니다. 끝도 죽음도 없어. 그저 변화하는 거야. 오래전 EFT 워크숍 할 때 실습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50대의 한 여자분이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혈당 쇼크가 발생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심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습 시간에 파트너와 이 두려움을 지워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제가 EFT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얼마나 되죠?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고른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12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죠? 식은땀이 나고 죽을까봐 두렵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데 뭐 얼굴 전체에 공포와 슬픔의 느낌이 비치면서 막 눈물도 이제 방울방울 져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따라해 보세요. 손날 좀 두드리면서 제 얘기한 거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EFT를 했죠. 나는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EFT 쭉 했죠. 그러면서 또 EFT 쫙 해주고 나서 이제 두드려 준 뒤에 물었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움이 좀 줄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EFT를 해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위에 단풍을 보셨나요? 예,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예. 저기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편안해지고 단풍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타점을 EFT를 하면서 또 말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단풍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썩어서 그름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새로운 잎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면 EFT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애청자 여러분들도 손날점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저 단풍잎이 떨어져 썩어서 내년 봄에 새로운 잎으로 태어나듯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일 뿐이다. 하늘은 푸르고 단풍은 빨갛다. 그리고 저 단풍처럼 나도 언젠가는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고 변화한다. 나도 이 속에 있고 변화하고 아름답다. 모든 생명은 변화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자, 이렇게 EFT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눈물이 나고 외롭고 너무나 두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네요. 내가 혼자도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몇 시간 뒤 워크숍이 끝나고 이분께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쇼크 이후로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자신이 이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껴지고 마음도 덤덤해져서 너무나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는 순환이 있을 뿐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저 변화할 뿐인 겁니다. 변화할 뿐이고 순환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또 노장사상이고 자연이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자연에는 순환이 있을 뿐 죽음은 없다. 그 다음에 자연과 우주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건 손날점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람에서 걸림없는 자유를 배우고 허공에서 비움의 충만함을 배우고 강에서 멈추지 않는 전진을 배우고 달과 별에게서 영원을 배운다. 저 달을 보았던 수십억이 이미 갔고 지금 보는 수십억도 또 모두 갈 것이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을 가벼이 살아가라. 자, 또 손날점 두드리면서 어떤 물도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물은 자기를 가로막는 산과 바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저항에 대한 무심함, 이것이 모든 물이 바다에 도달하는 비결이다. 그러니 바다를 향하는 물처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무심하게 전진하라. 한 번은 이제 주말에 노량진 수산시장 회를 사러 갔었습니다. 사장님이 수조 위에서 돔 하나를 회로 썰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앞으로 횟감이 될 살아남은 생선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은 생이 짧아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바칠 시간이 없다는 듯이 유유자적했습니다. 멧돼지는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름을 즐깁니다. 철새도 돌아갈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누립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 정작 중요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합니다. 때때로 저는 동물들에게 머리 숙이고 배웁니다.
동물들은 지금 여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해보시죠. 쌀은 수확하는데 1년, 과수는 열매 맺는데 10년, 금강송은 제목되는데 100년이 걸린다. 사람은 어떨까? 1년 공부하면 겨우 먹고 살고, 10년 공부하면 괜찮은 전문가가 되고, 30년 공부하면 없으면 안 될 사람 되고, 40년 공부하면 도 같아서 세상을 바꾼다. 그럼 한 60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일찍 성공하겠다고 까불지 마라. 어쩌다 큰 바람 한 번 일면 빨리 자란 나무는 다 쓰러지고 천천히 제대로 속 채우며 자란 나무만 남는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보고 가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쌀은 수확하는데 1년, 과수는 열매 맺는데 10년, 금강송은 제목되는데 100년 걸린다. 사람은 어떨까? 1년 공부하면 겨우 먹고 살고, 10년 공부하면 괜찮은 전문가가 되고, 30년 공부하면 없으면 안 될 사람 되고, 40년 공부하면 도 터서 세상 바꾼다. 그럼 한 60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일찍 성공하겠다고 까불지 마라. 어쩌다 큰 바람 한 번 일면 빨리 자란 나무는 다 쓰러지고 천천히 제대로 속 채우며 자란 나무만 남는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보고 가라. 그 다음에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태풍도 일주일이면 사라지고 장대비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아무리 힘이 커도 막 쓰면 곧 다하기 마련이다. 집채를 쓸어가는 골짜기의 큰 물도 기껏해야 1시간이면 마르지만 차는 만큼만 비워지는 옹달샘은 100년, 1000년 꾸준하다. 그러니 가장 센 힘은 큰 힘이 아니라 절제하는 힘이다. 가장 세지고 싶으면 절제를 배워라. 자, 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달은 하나지만 달을 보던 수십억의 사람은 다 사라졌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없고 달은 그대로인데 달을 보던 많은 이들은 간데없다. 바로 이것이 무상이다. 달과 별에게서 영원을 깨닫고 내 몸과 세상에서 무상을 깨달아라. 자,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삶이 너무 버겁고 세상살이가 너무 벅찰 때 한 번씩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수많은 별빛에 마음을 뺏길 무렵 되새겨보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모든 일이 저 수많은 빛나는 먼지들의 먼지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요거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삶이 너무 버겁고 세상살이가 너무 벅찰 때 한 번씩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수많은 별빛에 마음을 뺏길 무렵 되새겨 보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모든 일이 저 수많은 빛나는 먼지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자, 그 다음에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연기가 날리고 깃발이 펄럭이니 바람이 불물 안다.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깃발과 연기라는 현상으로 바람을 짐작하듯 세상과 만물의 운행을 보고 도를 깨닫는다. 어리석은 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도를 부정하지만 눈뜬 이는 만물에서 도를 본다. 자, 이 구절이 멋지네요.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눈뜬 이는 만물에서 도를 본다. 원래 노장사상은 만물에 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닫겠다 생각하면 도가 발길 닿는 곳마다 발의 체입니다. 만물의 도가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도입니다. 근데 도를 어떻게 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만물에서 도를 봅니다. 만물에서 도가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러면 바로 내가 도가 되고 도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삶이 그냥 쉽게 사라집니다.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날점 두드리면서 요건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적은 글인데요. 한번 또 따라 해보시죠. 사흘간 제주도에 다녀왔다. 서울에는 산과 들보다 사람이 많고 크지만 제주의 바다와 한라산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높고 컸다. 사람 앞에 작아지면 초라한데 자연 앞에 작아지면 위대해진다. 제주도의 넘치는 바람과 산과 바다를 마음에 가득 담으니 나도 바람과 파도와 산이 되었다. 자, 다시 해보시죠. 사흘간 제주도에 다녀왔다. 서울에는 산과 들보다 사람이 많고 크지만 제주의 바다와 한라산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높고 컸다. 사람 앞에 작아지면 초라한데 자연 앞에 작아지면 위대해진다. 제주도에 넘치는 바람과 산과 바다를 마음에 가득 담으니 나도 바람과 파도와 산이 되었다. 또 이제 노장사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건데요. 자,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금묵자 흙이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연을 가까이 하면 자연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자연이 도기 때문에 도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옛날부터는 도가 사상가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를 잊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저를 잊는 연습을 늘 틈틈이 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자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도를 깨닫고 도를 닦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노장 사상의 도를 실천하고 깨닫고 도를 닦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야. 자연에서 배워. 라는 주제로 6가지 주제를 얘기를 했고요. 노장사상가들에게 노자와 장자에겐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고 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연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번 주 저번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 자연의 속에서 거닐다 보면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연은 항상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친구고 그리고 도 그 자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리고 자연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번 주 이번 주에 걸쳐서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야. 자연에서 배워 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